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0장의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 중에서 배전선로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전선로의 전기적인 특성 첫 번째는 선로정수입니다. 첫 번째, 선로정수. 이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송전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죠. 선로정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 R, L, C, G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배전선로입니다. 배전선로. 이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낮고 거리가 짧다라고 했습니다. 즉 단거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단거리에서는 우리는 요 C와 G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 했죠?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배전선로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C와 G 값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로의 배전선로의 저항은 로우 A분의 L 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단위가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배전선로에서는 선로정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전압 강화입니다. 이 전압 강화는 선로가 길어질수록 부하의 전류가 클수록 이 전압 강화는 커지게 됩니다. 그럼 배전선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상변압기가 되겠죠. 주상변압기. 그럼 주상변압기로부터 전선이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이 전압 강화는 1번 이 전압 강화는 뭐냐? 전압 강화 E라고 썼을 때 우리 공식 어떻게 써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것을 우리는 전압 강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압 강화 E라고 하는 것을 우리 3상에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식을 변형을 해보면 V분의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이죠. VR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 강화에 관련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송전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식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3상에서. 그렇죠? 3상에서. 그럼 단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단상에서 전압 강화 E는 루트 3이 없죠.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고 전압과 전력으로 쓰면 이건 공식은 동일해져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였어요? 여기 있는 R과 3상에서 이 X는 한 상당 저항과 리액턴스이고 R과 X 단상에서는 단상 이선식이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단상이다라고 하는 건 단상 이선식을 의미합니다. 얘는 이선 전체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전압 강화율입니다. 전압 강화율. 이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우리가 입실론이다라고 씁니다. 입실론은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다. 비율로 해도 되고.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으로 쓸 수 있겠죠. 백분율로 하면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고. 자, 이로부터 문제에서 전압 강화율이랑 수전단 전압을 주고서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전단 전압 vs는 1 플러스 입실론에
V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수전단 전압은 1 플러스 입실론분의 송전단 전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공식도 함께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 그럼 전압 변동률을 얘기할 때 분명히 여기는 송전단 전압 VS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부하가 있을 때 수전단 전압 VR이다 라고 볼 거예요. 그때 전압 변동률 델타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써보면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분율로 쓸 수가 있겠다. 즉 뭐냐면 여기에 VR0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 VR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시. 그러니까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가 없을 때의 수전단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 델타는 VR분의 VR0 마이너스 VR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압 강하율이랑 전압 변동률이랑 차이가 뭘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하루에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얘는 어떤 뭐 전류가 되겠죠. 전류.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변동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류라고 볼게요. 전류. 부하의 량.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한 시점이에요. 어떤 순간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순간에 이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송전단과 수전단 간에, 그죠?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어떠한 기간 중에 얘가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가 없을 때, 그건 뭐예요? 예를 봤을 때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가 없을 때, 그쵸? 그때 이 수전단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전압 변동률이다. 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요 전압 강하율에 대해서 조금 더 공식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 식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V R 분의 전압 강화를 우리 3상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입실론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럼 여기에 제가 VR 하나를 더 곱해볼게요. VR 밑에. 그럼 위에도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VR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R 제곱, 그쵸? 위에 볼게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다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뭐예요? 유효전력 P죠. P에다가 R 곱한 거. 그죠? 더하기 루트 3 VI 사인 세타 뭐예요? 무효전력. 그죠? 에 리액턴스를 곱한 거. 그쵸? 이것도 전압 변동률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셔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전압 강하율은 전압 강하율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전압 강화율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전력 손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력 손실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전력 손실은 똑같이 자 여기에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로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선로에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럼 이 배전선로에서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겠다. 그죠? 얘를 옴 손실, 뭐 저항 손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얼마예요? I제곱 R 이렇게 얘기했겠죠. 즉 배전선로의 전선이나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선이나 케이블에서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얘는 다 뭘로 바뀌어요? 열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변압기 있잖아요. 변압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죠. 변압기 손실. 이 변압기 손실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동손이라는 거 있고 또 철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나머지 손실은 뭐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한다라고 쳤을 때 동손과 철손이 있다. 그럼 이 전력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옴 손실입니다. 옴손. 첫 번째는 옴손. 그러니까 이게 저항손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저항손 이렇게 쓸게요.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저항 손실 보겠습니다. 그럼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피해는 뭐 삼상이면 뭐 3i 제곱 r 뭐 이렇게 쓰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쉽게 하자면 그냥 한 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i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손실이. 그러면 손실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시간을 곱하면 돼요. w는 WL이라고 써볼까요? i 제곱 r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잘 보면 만약에 전력 손실이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I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가 시간 T다라고 한다면 전력 손실의 양은 I제곱 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쵸? 근데 얘가 전류가 부하에 따라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에 따라 전류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요거에 대한 전체 전력의 양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i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it의 제곱 r의 dt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 어떻게 하니까? 바뀌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때는 전류가 최대일 때잖아요. 전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얘를 Imax라고 써볼까요? Imax. 그럼 이때의 손실은 얼마일까요? IM 제곱 R이잖아요. 그죠? I의 제곱 R. 시간 T는 얘를 요 최대 전력으로 요렇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I 제곱 R의 T가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최대 손실 전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대 손실 전력.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전체 전력량. 그죠? 손실 전력량. 얘는 최대 손실 전력량 되는 거죠. 이만큼. 시간을 다 곱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실제 얘는 손실 전력량인 거고 얘는 최대 손실 전력량인 거죠. 그럼 얘를 같다라고 볼게요. 같다. 얘랑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im 제곱 r t랑 얘를 같다라고 보겠다. 인테그럴 0부터 t의 it의 제곱 r dt 이렇게. 근데 같나요, 안 같나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죠? 얘가 변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 등호를 같게 하기 위해서 h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곱해요. 이 h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손실 계수 이렇게 얘기해요. 손실 계수. 이때 이 손실 계수 h는 얘를 h에 관해 쓰면 어떻게 될까요? i 제곱 im 제곱 r t 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it의 제곱 r의 dt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 t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it의 제곱 rt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손실 전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은 뭐가 되겠어요? 최대 손실 전력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손실 계수는 h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최대 손실 전력분의 최대 평균 손실 전력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손실 계수는 이 손실 계수의 범위는 얘는 0에서 1 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하면 1일 거고 없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손실 계수의 범위는 f의 제곱보다 크고요. f보다는 작고요. 1보다 작고 얘는 0보다 작아. 근데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 여기에서 이 f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이에요. 부하율. 뭐라고요? 부하율. 이때 이 부하율을 F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 손실계수 H라고 하는 것은 이 부하율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 만약에 부하율이 클 경우는 이 부하율과 손실계수가 거의 같아요. 근데 부하율이 작다. 부하율이 작을 때는 이 부하율의 제곱과 이 손실계수가 거의 또 같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일반적으로 이 손실계수 H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 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뭐 배전선로에 따라 0.1에서 뭐 0.4의 값을 갖습니다. 뭐 문제에서는 뭐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분산부하의 전력 손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부하와 분산부하일 때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볼게요. 여기는 이제 공급점이에요. 공급점. 그러면 여기에 선로의 저항을 제가 편의상 1옴, 여기도 1옴, 여기도 1옴 이렇게 볼게요. 그때 얘가 똑같이 1A, 1A, 1A가 흐를 수도 있고요. 그럼 1A, 1A, 1A 그러면 총 3A죠.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두 집중되어 이 끝에 말단에 3A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여기는 3A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도 3A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도 3A가 흐를 거예요. 그럼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기 때문에 여기는 9, I제곱 R 하면 여기도 9, I제곱 R 하면 9 해서 전력 손실이 27W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A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1A, 여기도 1A, 여기도 1A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부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산되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똑같은 전류이지만 나눠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지금 1A가 흐르겠죠. 1A. 그럼 여기 1A 더하기 1A니까 여기에는 2A가 흘러야 되고요. 여기는 2A, 1A니까 이 공급점에서는 3A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항의 값은 여기는 1옴, 여기도 1옴, 여기도 1옴이다 라고 했을 때 전력 손실을 보시게 되면 I제곱 R 하면 여기는 9가 되고요. I제곱 R 하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I제곱 R 하게 되면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 합치게 되면 14W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부하가 분산되어 있으면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제가 편의상 3개에 대해서만 했지만 그러면 실제로 다 적분을 해보면 더 나눠져 있으면 더 분산되어 있으면 실제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선로가 공급점이고 여기는 부하 말단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편의상 L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는 3A, 2A, 1A, 3A 그쵸? 그럼 여기에 공급점의 전류를 제가 I다 라고 볼게요. 3A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전류는 감소하죠. 전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 1, 3, 2, 1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L분의 I죠. 기울기가. L분의 I예요. 근데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때 여기를 X점이다라고 볼게요. 거리 X점. 그때 전류를 제가 IX라고 보게 되면 IX는 마이너스 L분의 I의 X의 함수죠. Y절편은 Y의 I예요. 그래서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어떠한 X점에서 전류 IX라는 해는 식으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IX는 자 I로 묶을게요. I로 I에 1-L분의 X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전류의 값의 함수는. 그러면 전력 손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전력 손실 PL은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0부터 L까지 IX의 제곱
R dx가 돼요. dx가 된다 이거. 그럼 식을 뭐 짧게 하면 되니까 0부터 l까지 이거를 제곱하면 i의 제곱에 r 있으니까 r 되고요. 1-l분의 x를 제곱하면 1-l분의 2x 플러스 l제곱의 x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dx.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 적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3분의 1에 i의 제곱 r, l 이렇게 나와요. 적분을 하면.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보다 이게 뭐예요? i제곱 r인 거죠? i제곱 r에. 그러니까 얘가 전류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보다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 이거예요. 즉 분산부하는 집중부하일 때보다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전력 손실이에요. 전력 손실. 전압 강화도 한번 볼까요? 전압 강화는 인테그럴 0부터 L에 IX에 R dx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원래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뭐 X 사인 세타인데 뒤에 사인 값을 무시한다면 X 값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얘는 0부터 L까지 I에 1-L분의 X에 뭐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또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I, R, L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얘가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하를 분산하게 되면 집중부하에 대해서 의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가 되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배전선로의 전선과 케이블에서의 손실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 변압기 손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번째 변압기 손실. 변압기의 손실. 이 변압기 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에서도 뭐 공부를 하셨죠, 그죠? 이 변압기의 손실은 크게 뭐가 있다라고 했죠? 동손, 그 다음에 철손 있어요. 동손은 어디에서? 변압기 권선, 즉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 동손이라고 하고, 철손은 변압기의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 철손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히스테리시스 손. 또 뭐 있어요? 와류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손실이 있다. 그러면 동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 감소 대책. 동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1번. 권선수를 줄이면 돼요. 권선수 감소. 권수를 줄이면 된다. 두 번째, I제곱 R이죠. 그러면 저항을 줄이면 손실이 줄어들겠다. 그럼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권선의
굵기를 굵게 하면 돼요. 그죠? 권선 단면적을 증가시켜주면 동손을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철손을 줄여주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철손은 자속 밀도를 감소한다. 자속 밀도 감소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저손실. 이거 철심에서 발생하는데 저손실 철심을 사용하면 되겠죠. 철심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이거 자속 밀도 감소는 왜 그러는 거예요? 히스테리시스는 공식 F의 BM제곱이에요. K의 F의 BM제곱. 얘는 T의 제곱, F의 제곱, BM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게 되면, 자속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는 와류선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속 밀도 감소, 저손실, 철심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소 강판 성층. 그렇죠? 뭐 규소 강판을 하면 히스테리시스온이 감소하고 성층하게 되면 와류손이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모펄스 변압기를 채용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손실을 저감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다섯 번째, 변압기 효율에 대해서 보죠. 변압기 효율 이타. 네, 변압기 효율에는 실측 효율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규약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율이 뭐죠? 입력분의 출력.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근데 규약 효율은, 변압기에서 규약 효율은 이렇게 씁니다. 출력 플러스 손실. 그러니까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게 입력이잖아요. 분의 출력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기기에서 다 하셨던 거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출력. 손실 뭐가 있다고요? 철손과 동손. 맞죠? 분의 출력. 이렇게 된다. 다 했던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최대 효율 조건. 언제 최대 효율이 되죠?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그죠?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식으로 쓰면 PI는 M제곱 PC예요. 그렇죠? 여기서 PI는 철손, PC는 전부와 동손, 즉 변압기를 풀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동손. M은 부하율이어서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를 하죠. 그러면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율 M은, 부하는 PC 분의 PI에다가 뭐예요? 루트를 씌운 값이죠. 그래서 변압기 효율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대부분 어디에서? 전기 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인데 변압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하의 특성. 이 부하 특성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수용률이라든가 부등률이라든가 부하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얘기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수전 설비에서의 또는 배전 선로에서의 변압기나 부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변압기를 우리 TR 이렇게 보고 여기에 이 변압기 밑으로 여러의 부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전등이나 콘센트의 부하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는 뭐 동력은 뭐죠? 전동기 뭐 이런 거 동력 부하가 있다라고 보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는 뭐가 있다라고 볼까요? 뭐 기타 뭐 있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수용률. 첫 번째는 수용률. 공식이 중요해요. 수용률은 먼저 공식부터 적어보면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 곱하기 백분율.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 하나를 볼게요. 전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등이 우리 교실에 100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100개. 근데 이 100개를 다 쓰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00개 중에 예를 들어 50개만 쓴다 이거예요. 그럼 설비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설비는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최대로 많이 쓴 게 50이다 그러면 수용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요 전력. 자, 다르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선풍기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TV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 얘 용량이 100이고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설비 용량은 뭐예요? 300이죠. 근데 300인데 얘네들 다 쓰지 않잖아요. 최대로 쓸 때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을 수용률이다라고 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다른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교실에 책상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학생이 아무리 많이 와도 70명 와. 최대로 왔을 때가. 그럼 수용률이 70%인 거예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을 우리는 수용률이다. 그러면 이 수용률을 다른 말로 결국엔 뭐예요? 설비 이용률이 되겠죠. 설비는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걸 우리 수용률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럼 이 식으로부터 또 중요한 식이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 수요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곱하기 이제 수용률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등률이에요. 부등률 공식을 적어보게 되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 합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죠? 얘를 동시에 사용해서 최대가 되는 게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고요.
얘네들 각각에서의 최대 수요 전력을 합친 거. 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이거예요.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이 설비가 최대 수요 전력이 얼마만큼 시간차가 나타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차가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즉 최대로 되는 시간차가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된다 이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하루가 24시간인가요?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는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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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이렇게 돼요. 여기를 1, 2, 3, 4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애는 전기를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A라는 부하는 이렇게 전기를 썼다라고 볼게요. B라고 하는 애는 전기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썼다라고 보죠. 이렇게. 얘는 B. 그러면 합성 최대를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얘는 5예요. 합쳐서 3 더하기 2니까 5. 여기는 2, 1, 3. 여기는 3, 1, 4. 그죠? 3, 4. 그죠? 3, 4. 7이에요. 맞죠? 맞죠? 3, 4, 7. 그럼 얘는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7인 거예요. 합성 최대 수요 전력 얼마라고요? 7.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를 여러분들이 비교가 돼야 되니까 얘를 A는 이렇게 썼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6 되겠다. 6. 얘는 6 되는 거예요. 6. 합성 최대는 5, 3, 4, 6 중에 6이에요. 근데 A가 최대로 많이 썼을 때는 뭐죠? 이거 3이에요. B가 최대로 많이 썼을 때는 4예요. 그러면 A의 최대는 3이고 B의 최대는 4니까 두 개를 더하면 7이에요. 이거 7. 이렇게.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그럼 A는 최대로 썼을 때는 여기고 이 시간대이고 B가 최대로 썼을 때는 요 시간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시간대가 어떤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부등률이다 이거예요. 이때 이 부등률은 항상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또 공식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이거 뭐야?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는 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에 관한 식은 이거 바꾸면 되겠다. 그죠? 부등률분의 여기 뭐예요? 최대 수요 전력이잖아요. 이제 각 설비에서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니까 여기를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부등률분의 여기는 최대 수요 전력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최대 수요 전력이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의 최대 수요 전력, 얘의 최대 수요 전력, 얘의 최대 수요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한다고요? 그거의 합. 그러니까 다 합쳐라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합성 최대 수요 전력. 그러면 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최대로. 그렇죠? 최대로 여기에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압기의 용량은 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국에는 뭐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수용률이나 부등률을 하는 건 뭐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예요. 변압기 용량을 내가 알기 위해서예요.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돼요? 합성 최대 수요 전력보다 커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여기도 단위가 보통 킬로와트 유효 전력, 여기도 유효 전력, 다 뭐라고요? 유효 전력이에요. 알겠죠? 여기도 유효 전력, 여기도 유효 전력, 다 유효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뭐냐면 kVA, 피상 전력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에서, 즉 뭐예요? 부등률 분의 시그마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에요. 여기 뭘로 나눠주면 돼요? 역률로 나눠주면 단위가 뭐가 돼요? kVA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또 뭐도 있어요? 변압기의 효율도 있잖아요. 변압기의 효율.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변압기 효율입니다. 이게 변압기의 용량이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문제에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수용률 공식도 중요하고 부등률 공식도 중요하고 합성 최대 수요 전력도 공식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뭐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구하기 위한 거다 이거야. 부하가 여기에 설비가 있고 얘 설비가 있고 여기에도 설비가 있고 여기에도 설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뭐도 있어요? 수용률, 얘도 수용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 간에 뭐가 있어요? 부등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하율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부하율. 부하율은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F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로드 팩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내기 전에 이 부하율에 대한 공식을 먼저 적어 볼게요.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입니다. 그럼 부하가 어떠한 부하가 하루에 이렇게 24시간이라고 보죠. 이렇게 썼다라고 볼게요. 그럼 최대 수요 전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최대 수요 전력이 되겠다. 그죠? Pmax. 맞나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해서 요거를 다 더해서 여기 24로 나누면 어떤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죠? P, 민. 이게 평균 수요 전력. 100분율로 나타내면 이제 부하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 의미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부하율이 크다라는 걸 한번 볼게요.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애는 24시간 동안 부하를 이렇게 써요. 얘를 5kW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최대값도 5이고 평균값도 5겠죠. 그럼 얘는 부하율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부하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값은 5이고요. 최대값이 10이에요. 그러면 사용한 전력량은 똑같잖아요. 5라는 거예요. 평균값이. 그럼 얘는 지금 부하율이 50%예요. 최대가 10이고 평균이 5니까. 그럼 부하율이 큰 건 뭐예요? 얘가 부하율이 큰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변압기는 얘는 얼마짜리가 있으면 돼요? 5 kVA짜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10을 공급할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는 10 kVA짜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설비 용량이 작은 걸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하는 변압기 용량을 작은 거를 써도 된다 이거죠. 근데 두 개 똑같이 사용하는 전력량이지만 얘는 10짜리를 써야 되고 얘는 5짜리만 써도 돼요. 그럼 5로 전력을 공급하나 10으로 공급하나 사용하는 양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말이 하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부하율이 큰 게. 설비 이용률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설비는 변압기입니다. 설비 이용률이 좋다. 두 번째로는 얘는 전력 변동이 거의 없죠. 얘는 전력 변동이 많죠. 그래서 전력 변동률이 작다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하율이 나왔으니까 아까 뭐 있었어요?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손실 계수 H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손실 계수 H가 뭐였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 전력 손실분의 뭐예요? 평균 전력 손실이 우리가 손실 계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손실 계수 H는 뭐보다? F보다는 작아요. F의 제곱보다는 커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했고 이때 손실 계수 H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 배전설로 해서 알파의 값은 보통 0.1에서 0.4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수용률이라든가 부등률이라든가 부하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합성 최대수 조절력, 즉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공식과 결과적인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